남편이 본 건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외도로 고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박재호는 42살의 지방신문사 기자였습니다. 20해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남다른 관찰력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사람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포착하는 능력, 그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예리한 관찰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 이서연의 변화 때문이었죠. 38살의 서연은 동네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그녀는 꼼꼼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집 안살림은 물론이고 학원 운영까지 잘 해내는 능력자였죠. 재호가 취재로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다음날 입을 옷까지 미리 준비해두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 서연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6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오던 서연이 7시, 8시로 귀가 시간이 늦어졌죠. 요즘 학원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정리할 게 많아라고 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핸드폰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 서연은 핸드폰을 항상 식탁 위나 거실 테이블에 두고 다녔어요. 전화가 오면 바로 받았고 문자가 오면 재호에게 누구에게서 온 건지 자연스럽게 말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에 잠들 때조차 베개 밑에 넣어두더군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문자가 와도 무슨 내용인지 말해주지 않았죠. 누구야? 하고 물으면 학원 학부모님이야. 또는 언니가 안부 물어보내라고 대답하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재호의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갈고 닦은 관찰력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죠.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오늘도 서연이는 학원 마감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이 예전만큼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재호는 창가에 서서 아내의 출근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직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기자 생활 때문에 생긴 직업병일까요? 재호의 의심은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자로서 오랫동안 길러온 습관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게 되더군요. 첫 번째 단서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빨래를 정리하려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성용 손수건이었습니다. 진한 남색의 모서리에 작은 체크 무늬가 들어간 분명히 재호 것이 아닌 손수건이었죠. 그 손수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일단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서연에게 직접 물어보기에는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외출한다며 차 키를 놓고 나간 날이 있었어요. 재호가 대신 차를 움직여야 할 일이 생겨서 운전석에 앉았는데 조수석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커피 전문점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브랜드가 낯설더군요. 동네에는 없는 체인점이었고 주문 내역을 보니 아메리카노 2잔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원래 카페라테만 마시는 사람인데 말이죠. 영수증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이
학원 서류 정리하러 교육청에 다녀온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청 방향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재호는 영수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와 만났다는 뜻이겠죠. 아메리카노 2잔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의미이고요. 무엇보다 재호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서연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최근 들어 외출할 때마다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서 꾸미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서연은 학원에 갈 때 간단한 화장에 편한 옷차림이 전부였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가르치는 곳인데 뭘 그렇게 꾸미고 다니냐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외출 준비 시간이 길어졌어요. 화장대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고 옷장 앞에서도 이것저것 꺼내보며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리고 액세서리도 신경 써서 착용하더군요. 오늘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물으면 그림 전시회 준비 모임이 있어라거나 학원 원장들끼리 연수 모임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런 모임에 그렇게까지 꾸미고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재호는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이제 재호에게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아마도 다른 남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 평생 사실을 추적해온 본능이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과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결국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평소 서연의 동선을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 주로 가는 카페, 그리고 최근 자주 언급하던 전시회 준비 모임 장소까지 말이죠. 첫날 저녁 재호는 서연의 학원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학원 출입구가 훤히 보이는 곳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을 재호였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학원 불이 꺼졌어요. 서연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차로 가지 않고 길 건너편으로 걸어가더군요. 거기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호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봐도 확실히 모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깔끔한 차림새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니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서연은 그 남자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호가 요즘 집에서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었죠. 남자도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재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남자의 차에 함께 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재호가 본 적 없는 차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들어온 시간은 11시가 넘었어요. 전시 준비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라며 피곤하다고 했지만 재호 눈에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틀 후 재호는 다시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학원 앞에 나타난 남자를 보고 재호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지역 신문에서 종종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미술 전시회 리뷰나 문화 관련 기사에 사진이 실렸던 사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재호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미술평론가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니 금세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강민혁, 35살의 미술평론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보니 강민혁은 꽤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지역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여러 전시회의 기획자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미술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고 나와 있었어요. 재호는 강민혁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서연과 함께 있던 그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전문 분야가 현대회화, 특히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 재호는 무릎을 쳤어요. 서연이 최근 들어 자주 언급하던 전시회 준비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모두 이 남자와 관련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단순한 업무상 교류라면 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만나야 하는지, 왜 서연이 그렇게 공들여 꾸미고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재호가 목격한 그 친밀한 분위기는 전혀 업무적이지 않았어요. 서연이 강민혁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강민혁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재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서연을 바라보며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재호는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그를 더 깊은 추적으로 이끌었어요. 추측만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강민혁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일정과 활동 반경, 그리고 최근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까지 파악했어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뒤지고 문화센터 홈페이지까지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민혁이 최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갤러리는 평소 서연이 전시회 준비로 늦는다고 할 때 언급하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재호는 직접 그 갤러리를 찾아갔습니다. 낮 시간에는 사람들 눈에 띌 수 있으니까 저녁 늦은 시간을 택했죠. 갤러리 주변을 돌아보니 뒷골목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창문이 있었어요. 첫날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셋째 날 밤 드디어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익숙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재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업무적이지 않았어요. 강민혁은 서연에게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연도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밝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직접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갤러리 뒤쪽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도 환기를 위해 열어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갤러리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에는 아직 전시되지 않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작업용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재호는 전시 작품들 사이로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서연과 강민혁이었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강민혁의 목소리였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재호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시회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떤 작품을 어디에 걸지, 조명은 어떻게 할지, 오프닝은 언제로 할지 하는 업무적인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연 씨와 함께 일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강민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재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흐른 후 재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강민혁과 서연이 진한 포옹과 키스를 한 후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강민혁이 대답했어요. 재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여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혁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재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추적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배신당한 한 남자, 상처받은 한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자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대답을 들어야겠네요.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재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엇갈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냉정함도 함께 작동하고 있었어요. 폭력적인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재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사실을 기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재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서연아, 집에 가자. 재호가 말했어요.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 있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몇 번 입을 열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재호는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 그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친밀한 순간들까지 모두 사진과 녹취로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재호에게는 일종의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대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충분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적 교류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사진으로는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포옹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녹음으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개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재호와 서연에게는 대학생인 딸 하나와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공개되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특히 예민한 나이의 아들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또한 서연의 명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크다고 해도 거의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호 자신의 양심이 그를 붙잡았어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까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재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적인 복수 대신 서연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어느 저녁 재호는 서연 앞에 조심스럽게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이 담긴 봉투였어요. 재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택은 내가 해, 서연아. 우리 가정을 지킬지 아니면 저 사람을 택할지. 재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재호가 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들었어요. 민혁 씨, 저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서연 씨가 결정하신다면 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강민혁은 갤러리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재호가 확인해 보니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서연과 마주칠 일이 없도록 스스로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호는 화려한 복수의 쾌감 대신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것이 재호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진짜 어려운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 예전처럼 행복한 기억만 생각하고 함께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